아킬레스 건염을 완전 정복하는 방법, 염증 주사 대신 자세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 아킬레스 건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도 맞아보고 체충격파 치료도 해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낫지 않고 재발하는 경험들 흔히들 하고 계시고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자, 아킬레스 건염은 아킬레스건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 그리고 뼈대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아킬레스건에 주고 있다면 아킬레스 건염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하신다면 아킬레스 건염을 만드는 나쁜 자세를 바로잡는 방법과 그리고 추나요법을 이용한 솔루션 그리고 침 치료를 이용한 한방 솔루션까지 한방에 정리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지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5가지 악당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악당은 뭐냐? 바로 중력선을 벗어난 기울어진 자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아킬레스건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아래쪽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쁜 자세, 뭐 평발이라든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졌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울어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육들이 24시간 지나치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긴장은 결국에는 맨 아래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잡아당기게 되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24시간, 1년 12달, 10년, 20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 보면 아킬레스건이 미세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자세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력선을 벗어나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아킬레스 건염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악당입니다. 두 번째 악당은 족배 굴곡이 제한되는 겁니다. 즉, 발등을 뒤로 제끼는 힘이 떨어진 거죠. 발등을 뒤로 제끼지 못하는 것과 아킬레스 건염이 무슨 상관이 있냐? 자, 발등을 뒤로 제끼지 못한다면 이렇게 걷는 겁니다. 발을 터벅터벅 걷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보행은 발등을 뒤로 제껴서 뒤꿈치가 닿고 가운데가 닿고 앞발로 지면을 차고 나가는 3단계 보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3단계 보행을 할 때 지면으로부터 올라온 충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등이 뒤로 제껴지지 않는다면 이런 3단계 보행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많은 충격들이 아킬레스건의 충격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충격과 데미지가 누적되면 아킬레스건에 염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악당입니다. 세 번째 악당은 평발입니다. 자, 평발이 왜 아킬레스 건염을 유발할 수 있냐?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은 뒤꿈치가 닿고 가운데가 닿고 앞발이 딛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앞발을 딛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아킬레스건은 수직의 힘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발이 있는 분들은 발을 딛고 나갈 때 안쪽이 무너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에 비틀리는 자극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즉, 아킬레스건에 수직의 자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직 플러스 비틀리는 자극이 동시에 주어지면서 마치 수건을 쥐어 짜는 듯한 자극이 아킬레스건에 집중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아킬레스건에 집중되는 미세한 지속적인 자극들이 아킬레스건에 미세한 스크래치와 염증 그리고 상처를 만들게 되고 오래되게 되면 만성적인 아킬레스 건염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악당은 엉덩이 근육이 실종되는 겁니다. 대둔근도 중요하지만 엉덩이에는 측면부를 보강해주는 중둔근이라는 자세 유지근이 있어요. 이 중둔근이 약한 분들은 보행을 할 때 하지가 안쪽으로 자꾸 휘청거리게 휘게 되는 변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둔근이 약한 분들은 보행을 할 때 발이 안쪽으로 자꾸 휘어지게 되면서 평발과 비슷하게 아킬레스건이 수직으로만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아킬레스건에도 비틀리는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둔근이 약한 분들은 아킬레스 건염이 잘 나을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보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에 주어지는 비틀림 자극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건을 쥐어 짜듯이 아킬레스건에 상처를 주고 지속적인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악당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딱딱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쿠션이 없는 그런 구두를 지속적으로 신는다든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면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아킬레스건에 많은 충격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들에 놓이게 되면 아킬레스 건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킬레스 건염을 잡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세 가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을 잡으려면 염증 치료뿐만이 아니라 구조를 보강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치료는 바로 맞춤형 인솔을 쓰는 방법입니다. 평발이 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아킬레스건에 비틀림 자극이 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평발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깔창으로 발 아치를 잡아주게 되면 아킬레스건에 비틀림 자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인솔은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앞발과 가운데 아치까지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에 집중되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염을 치료하는데 매우 강력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추나요법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의 추나요법을 어떻게 적용하지? 아픈 곳은 바로 아킬레스 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이유 중에 발이 족배 굴곡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발이 족배 굴곡이 되지 않으면 지면으로부터 충격 흡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아킬레스 건염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족배 굴곡이 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발에 종골 위에 놓여 있는 이 거골이 위치가 틀어지거나 이 거골과 종골이 유착이 되면 족배 굴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으로 종골과 거골을 분리시켜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동성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거골이 너무 지나치게 앞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당연히 족배 굴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져나온 거골을 발 뒤쪽으로 가볍게 밀어 넣어주는 그런 추나요법을 통해서 족배 굴곡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발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거북목이 진행이 되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킬레스 건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울어진 골반을 뒤쪽으로 보내서 중력 중심선에 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거북목을 바로 잡아서 발 앞쪽으로 쏠리는 체중을 발 가운데와 중간 쪽으로 쏠리도록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분산시켰을 때 아킬레스건에 주어지는 심한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아킬레스 건염은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침 치료입니다. 자, 침 치료를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뒤쪽에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아킬레스건에 집중되는 장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킬레스 건염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 자체에 생긴 염증이 있을 겁니다. 자, 봉침 치료를 하게 되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 만성 아킬레스 건염의 경우에 봉침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건 자체가 조금 손상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약침 치료를 병행하면 좋고요. 최충격파 치료나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를 병행하셔서 아킬레스건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발 요인 중에 악당 중에 중둔근 약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중둔근 강화해야 되겠죠. 자, 중둔근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운동은 크램쉘 운동입니다. 즉 조개 운동인데요. 조개가 입을 벌렸다 닫혔다 하듯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무릎을 포개 주십시오. 그리고 조개가 벌어지듯이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자, 이 동작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소 12번을 한 세트로 해서 5세트에서 많게는 10세트까지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해주셔서 중둔근을 강화시키게 되면 보행을 할 때 다리가 틀어지게 되면서 아킬레스건을 쥐어짜는 그런 자극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싱글 레그 데드 리프트입니다. 자, 한 발을 들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데드리프트 자세를 해주시게 되면 엉덩이 근육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잘 골라야 되겠죠. 신발을 어느 정도 쿠션이 있고 그리고 충격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뒤꿈치가 어느 정도 두꺼운 신발이 좋고요. 그리고 아킬레스 근염이 심할 때는 뒤꿈치의 높이를 살짝 높여주는 젤 쿠션 패드 같은 걸 쓰시게 되면 아킬레스 건이 너무 짧아져서 잡아 당겨지는 것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젤 패드 같은 솔루션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자세 불균형의 경고음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의 염증 치료에만 너무 주목하시지 마시고 아킬레스 건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5가지 악당을 잘 찾아서 이 악당들을 하나씩 물리치다 보면 그 지긋지긋한 아킬레스 건염으로부터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아킬레스 건염으로 고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